휴먼 다큐 레전드 여행 드라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걸어서 저 하늘까지. 제이브 흐르는 강물처럼. 나 홀로 라오스 여행 60째 날 아물지 못한 상처 속으로 첫 번째 단락. 오늘은 롱펫에서 폰사반까지 걸어서 25km를 갔다. 나는 지금 라오스 북동쪽 끝에 삼루아주 경계를 완전히 넘어 이제 시엔광주의 무앙빼주 정부가 있는 도시 폰사반으로 향하고 있다. 아쉽기는 했지만 행운의 며칠간 술독 속의 여정을 정리하면서 가고 있었다. 그렇게 열심히 걷다 보니 걷는 게 조금 익숙해졌는지 예상보단 조금 빨리 폰사반 입구에 도착하고 있었다. 분명 아직 시 외곽인 것 같았는데 낯설지 않는 게스트하우스가 눈에 들어오고 있어 반갑기도 했다. 하지만 딱 이나 기다리는 사람도 바쁘게 해야 할 일도 없는 그저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 뚜벅이였기에 우선은 그동안의 술독도 풀 겸 며칠 쉬어갈 수 있는 누울 자리를 찾는 게 당면과제일 뿐이었다. 마침 몇 년 전 우연치 않게 다녀가면서 묵었던 게스트하우스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조금 허름했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아주 저렴했던 것이 기억이 났다. 특히 입구와 응접실이 작은 전쟁 박물관과 같았는데 온통 부서진 각종 총기류와 크고 작은 폭탄의 잔해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던 곳이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은 말로만 들었던 치열한 전쟁터였던 것이 사실인 듯 당시 주인장의 설명이 생생했는데 지금 이 지역은 베트남전 당시 라오스 동맹군 사령부가 주둔했던 곳으로 전쟁 막바지 미군이 엄청난 폭탄 세례를 퍼부었던 지역이라는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한 지역들로 지금 4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주변에는 예기치 않은 당시의 불발탄들이 퍼져 인명 피해가 종종 일어나는 불상사로 라오스 정부 등은 이 지역 주민들 또는 여행객 등에게 정해진 도로와 마을 외에는 출입을 엄중히 금지하는 각별한 주의와 당부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했다. 물론 당시 전쟁 당사자 미국 등은 벌써 10년 이상을 불발탄을 발굴하여 해체를 하고 있지만 그 제거가 말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인즉 폭탄 한 개를 제조하는 원가의 10배의 비용과 일일이 탐색기로 찾아내는 인력과 시간도 만만치 않다는 것으로 무엇보다 제거 지역이 너무 방대하며 불발탄의 숫자 또한 어마어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전문가와 장비가 투입돼야 마무리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잠시 내가 알고 있는 당시 전쟁 상황을 부연 설명으로 덧붙여 본다면 베트콩 최고 사령관이었던 호치민과 라오스군 총사령관이었던 카이소는 서로 의형제와 같은 동맹군 사이로 전쟁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각각 베트남과 라오스의 초대 대통령이 됨 서로 상부상조하며 이곳 시엔광을 그들의 근거지로 전선이 없는 국지전을 펼치며 이국과 월맹군 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곤 했기에 미국은 대규모 폭격을 이곳에 퍼부어 그 근거를 제압하려고 미국이 자랑하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 B-29를 최대한 동원, 월남전 10년 동안에 월남 전역에 떨구었던 전체 폭탄의 수 이상을 한꺼번에 이 지역 등에 투하하는 초토화 작전을 진행, 거의 1년 동안 매일같이 폭탄의 소낙비를 퍼부었는데 그 폭탄의 수가 무려 450만 톤에 달했으며 특히 이곳 시엔쾅 지역에 200만 톤 이상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히려 혁명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면서 그 유명한 베트콩의 구정 공세에 정부군과 미군 등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DMFMB 전투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으면서 상황은 미국이 점점 불리해졌으며 이후 미국은 더 이상 전쟁에 승산이 없음을 판단. 사실상 미국이 참전한 전쟁 중에 유일한 패전의 얼룩을 남긴 채 인도차이나에서 완전 철수하여 전쟁이 끝나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그 폭탄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상상을 초월. 그 불발탄 역시 엄청날 수밖에 없음인데 지금 그 불발탄이 단 1%라고 가정해도 하나 발굴, 해체, 제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지는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